갑자기 뒤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예광탄이었습니다. 우리 소자가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기관포 탄환이 제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다음은 명중이다. 마지막이야. 우리 소자 동무. 전 못 돌아갑니다. 조종관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뒤섞였습니다. 남쪽 바다 위 적의 추격을 받는 이 순간에도 제 몸은 그때 그 방의 냉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자 동무, 몸매는 정말 군인답지 않게 엄청 부드럽구려. 2019년 8월 12일 세 번째 그날 밤 사단장의 손이 제 허리를 감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시트의 차가운 감촉, 사단장의 술 냄새,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워를 4번 했습니다. 그래도 더럽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자 동무, 오늘 밤도 내 숙소로 오시오. 11시에. 1년 후인 2020년 9월 15일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4번째였습니다. 원산 공군기지 제 숙소에서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승진 상담이라더니 2번째는 비밀당 업무라더니 3번째는 더 이상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훈련 비행. 제가 명단에 있습니까? 그렇소. 왜?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처음, 2018년 4월 거부하자 반당 행위로 정치학습 3개월, 2019년 8월 저처럼 당한 여군 헬기 조종사 리명희가 이를 신고하려다 훈련 중 추락사.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조종관이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공군대학 수석 졸업, 김정은 동지 앞 충성 맹세, 조국 수호의 자부심. 하지만 제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사단장 숙소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명희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들어가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돼.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숙소로 달려가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미그 29 조종석. 이륙 허가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단장이 깨면 추격 명령이 떨어진다. 격추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게 낫다. 3시간 후 인천공항 활주로. 조종석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가 달려왔지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민간 항공사 조종사를 준비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억압하는 무기를 조종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7살 때 처음 전투기를 봤습니다. 2002년 4월 김정일 장군님 생일 축하 열병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양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편대를 보며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비행기 조종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공군 대저였습니다. 30년간 하늘을 지킨 베테랑 조종사.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유진아, 여자는 전투기를 못한단다. 왜요? 그게 우리 조국의 규칙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물리와 수학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몰래 아버지 비행 교범을 읽었습니다. 공기역학, 엔진 구조, 항법 시스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밤새 공부했습니다. 2015년 18살이 되던 해, 저는 김책공군대학 입시 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유진아, 여자가 공군? 시집이나 잘 가거라. 아버지는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30년 공군에 있었다. 여자 조종사는 본 적도 없다. 내가 들어가면 차별받고 고생만 한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제가 보인 건 눈물이 아니라 성적표였습니다. 전교 1등, 수학, 물리, 체육 모두 만점.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김책공군대학 입시. 지원자 300명 중 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신체 검사 때 군의관들이 수군댔습니다. 여자가 왜 왔어? 장난하나? 필기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체력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 5명 모두 남자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대좌가 물었습니다. 한유진 동무, 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 하는가? 조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에 필요한 건 근력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여자의 섬세함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증명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김책공군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성생도. 어머니는 또 울었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동기 남자생도 49명, 여자는 저 혼자. 사관생도 숙소에서 저만 따로 방을 썼습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기냐? 어차피 못 버티고 나갈 거야. 우리 기수 망신이다. 훈련은 더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km 구보, 팔굽혀펴기 100개, 철봉 매달리기 10분.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여자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비행 이론 수업. 교관이 제게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생도 실속 속도를 계산해 보시오. 마 0.8에서 받음각 15도 기준, 초속 100m입니다. 맞다. 그럼 고도 1000m에서 선의 반경은? 기체 중량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km입니다. 교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교범을 밤새 외운 걸 몰랐을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모의 비행 시뮬레이터 시험. 저는 전체 1등이었습니다. 동기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에서 질투로, 질투에서 존중으로. 2017년 3학년. 드디어 실제 훈련기 L-39에 탑승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종석에 앉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30년간 느낀 감각이구나. 첫 단독 비행 날. 활주로 끝에서 엔진 출력을 올렸습니다. 기체가 떨렸고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한생도 상태 보고하시오. 완전합니다. 지상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아버지가 다가와 껴안았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아버지가 저를 껴안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잘했다, 유진아. 2018년 3월 졸업식. 저는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단상에 오른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책공군대학 최우수 졸업생 한유진 생도. 김정은 동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국의 딸이요. 자랑스럽소. 조선중앙텔레비전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탄생.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고 동기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제 악몽의 시작일 줄은. 전국의 얼굴이 알려진 조국의 딸이 얼마나 위험한 타깃이 될지는. 졸업 후 저는 소위로 임관해 원산 공군기지 제57 전투비행사단에 배치됐습니다. 미그 29 전투기 조종사. 북한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을 날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딱 6개월만 지속됐습니다. 2018년 9월 원산 공군기지 제57 전투비행사단 여성 막사 앞에 짐을 내렸습니다. 사단장 박철민 중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한소희, 잘 왔소. 우리 사단의 자랑이요. 40대 후반의 박 중장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제 손을 잡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김정은 동지께서도 아시는 인재 아니오. 잘 부탁하오. 그 악수가 불편했지만 저는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상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단에는 조종사 62명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저 혼자. 대부분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지만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여자가 미그 29를 몬다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정치부 부사단장 최영수 소장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습니다. 한유진 소위는 우리 사단의 선전 자산이요. 모두 협조하시오. 선전 자산.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종사가 아니라 선전 도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첫 비행 훈련. 저는 미그 29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훈련기와는 차원이 다른 기체였습니다. 트윈 엔진의 굉음, 정밀한 항전 장비, 강력한 기동성. 이륙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몸을 의자에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조였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전투기의 지였습니다. 붉은 별일 상태 보고. 완전합니다. 서해 상공 2000m. 저는 기본 기동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착륙 후 정비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소희, 정말 잘하십니다. 여자라고 무시했는데 우리보다 낫네요. 하지만 일부 선임 조종사들은 달랐습니다. 중대장 리명철 소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소희, 김책에서 시뮬레이터만 탔지? 실전은 다르오. 예, 배우겠습니다. 여기선 방심하면 죽소.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리 소자는 저를 챙겨줬습니다. 기동 요령, 비상상황 대처법, 정비 체크 포인트. 저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식 전투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편대 비행, 요격 훈련, 공대지 훈련. 실수 없이 완수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소희, 저녁에 술 한잔 하시오. 아, 여자니까 술자리는 불편하겠구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여자라서 특별 대우 받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부 식당에서 동기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북한 맥주는 독했지만 저는 잘 마셨습니다. 한소희, 대단하오. 우리보다 더 잘 마시오. 아버지가 공군이라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동료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달 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단장실 호출. 2018년 12월 21일 오후 5시. 박 사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소희, 들어오시오. 사단장실은 넓었습니다. 책상 뒤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옆에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박 사단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아니, 소파에 앉으시오. 편하게. 어색했지만 상관의 지시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사단장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한소희, 적응은 잘하고 있어? 예, 사단장 동무. 동료들이 잘 챙겨주십니다. 그래, 다행이요. 사실 내가 오늘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박 사단장이 찻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소희는 특별하오. 조선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김정은 동지도 아시는 인재.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앞으로 당에서도 주목할 거요. 그러니 당 생활을 잘해야 하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 생활이란 건 말이오. 박 사단장이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아니라 술이었습니다. 상급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오. 알겠소? 예, 물론입니다. 그때 박 사단장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한소희는 얼굴도 예쁘오. 조종 실력도 좋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 동무. 그런데 내일 새벽 비행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웃음. 그래, 그렇게 꾸려. 가보시오. 훈련 열심히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례를 하고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일주일 후 또 호출이 왔습니다. 한소희, 사단장실로 오시오. 승진건 상담이요. 이번에는 저녁 8시였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갔을 때 박 사단장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소희, 왔소? 앉으시오. 또 소파였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앉았습니다. 박 사단장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승진건인데 말이오. 한소희는 능력이 있으니 빨리 중위로 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오. 내가 추천서를 써야 하고. 박 사단장의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당 사업엔 협조가 필요하오. 알겠소? 저는 손을 치웠습니다. 사단장 동무, 저는 비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 사단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소희,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협조해야 하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이었을 겁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중장 계급의 사단장을 거부한다는 것.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음 날 리명철 중대장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소희, 조심하시오. 박 사단장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위험한 사람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작년에 여기 있던 간호사 하나가 사단장 동무를 거부했소. 한 달 후 오지 병원으로 발령났소. 소식 끊겼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처한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2019년 8월 12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호출 이후 저는 박 사단장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핑계로 회식을 빠지고 사단장실 근처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포기했나 보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8월 12일 오후 5시 정치부 부사단장 최영수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소희 사단장 동무께서 오늘 저녁 8시에 당 업무로 만나자 하시오. 무슨 업무입니까? 당원 평가 관련이라고 하셨소. 거부할 수 없소. 당 업무. 거부하면 반당 행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사단장 숙소. 사단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숙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박 사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한소희, 앉으시오. 작은 방, 책상과 침대뿐이었습니다. 의자는 하나.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니까. 박 사단장이 침대 끝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소희, 석 달 동안 날 피했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았소? 아닙니다. 비행 스케줄이. 거짓말 마시오. 박 사단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참았소. 석 달을 참았소. 하지만 한소희는 너무하오. 사단장 동무 놔주십시오. 왜? 여자가 전투기 조종사 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박 사단장이 저를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조용히 해. 밖에 보위부 동무들 있소. 소리 지르면 반당 행위로 처리하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보위부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시트의 차가운 감촉, 박 사단장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사단장이 일어났을 때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있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이 일은 당 비밀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이해하겠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왔습니다. 복도에 정말로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뜨거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도 더러운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보며 생각했습니다. 신고할까? 당에? 보위부에? 하지만 박 사단장이 중장이고 보위부까지 아는 일이라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복을 입고 기지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박 사단장도 아침 조회에서 평소처럼 훈시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날 비행을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착륙하는 순간
다시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리명희를 만났습니다. 리명희, 26살, 저보다 4년 선임 중이 같은 사단 소속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여군 숙소에서 가끔 마주쳤는데 그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소희, 괜찮소? 예. 무슨, 얼굴이 안 좋아 보이요. 혹시? 리명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단장 동무. 한소희도 당했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리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했소. 작년에 2번. 그럼 신고는? 신고했소. 정치부에. 아는 게 뭐요? 오히려 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했소. 반당 행위로 정치학습 3개월 받았소. 리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소희, 조심하시오. 나는 또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르면 진짜 신고할 거요. 증거를 모으고 있소. 증거요? 녹음기. 중국산 작은 거. 몰래 구했소. 다음에 부르면 녹음할 거요. 그리고 평양당 중앙에 직접 보낼 거요. 저는 리명희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8월 23일, 리명희가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그날 저는 활주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리명희의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고도 200m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조종 미숙으로 인한 실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명희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실속으로 추락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리명희 어머니를 봤습니다.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살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리명희처럼 될 수 있다. 신고는 소용없다. 여기선 살아남을 수 없다. 탈출. 그것만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철책으로 막혀 있고 탈북 시도는 즉결 처형입니다. 제가 가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투기.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지도를 외웠습니다. 연료 소모량을 계산했습니다. 서해 NLL 좌표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하지만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박 사단장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리명희가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저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비행시간 500시간을 넘겼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실력 있는 조종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리명희가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헬리콥터에서 한소희, 도망가시오. 빨리.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1년간 박 사단장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리명희를 죽인 후 저를 길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작은 노트에 비행 계획을 적었습니다. 원산 기지에서 서해 NLL까지 최단 거리, 연료 소모량, 레이더 회피 고도, 인천공항 좌표 모두 암기했고 노트는 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분석했습니다. 단독 비행은 한 달에 2번, 새벽 훈련은 석 달에 1번, 탈출하려면 새벽 단독 비행이 최적이었습니다. 추격할 시간이 적으니까요. 중국 지도도 구했습니다.
만약 연료가 부족하면 중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합니다.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2020년 9월 15일 그 전화가 왔습니다. 한중이 사단장실로 오시오. 오늘 밤 11시 정치부 최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승진건 상담이라고 하셨소. 또 승진. 1년 전과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9월 16일 새벽 5시 30분 단독 훈련 비행.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사단장 숙소에 가면 또 당한다. 1년 전처럼. 아니, 더 심할 수도 있다. 거부하면 리명희처럼 된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하지만 탈출에 실패하면, 격추당하면, 그래도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니까요. 저녁 11시. 저는 사단장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숙소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리명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헬리콥터. 한소희, 도망가시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배낭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비행일지, 작은 현금, 사진 한 장. 부모님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평양집 앞에서 공군대학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살기 위해 떠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이 편지가 발견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새벽 5시 기지로 갔습니다. 정비사들이 미그 29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중이 일찍 오셨습니다. 예, 점검 좀 하려고요. 저는 기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엔진, 연료, 항전 장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연료는 만땅. 서울까지 충분했습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종관을 잡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건 내일이야. 2000시간 훈련한 일이야. 5시 20분. 관제탑에 교신했습니다. 붉은 별일 26 허가 요청합니다. 붉은 별일 허가. 날씨 양호. 훈련 공역 343지역. 복귀 예정 시각 07시 30분. 붉은 별일 2에.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2년간 지낸 곳. 영광도 있었고 악몽도 있었던 곳. 안녕. 5시 30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활주로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200, 250, 300.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고도를 올렸습니다.
500, 1000, 2000m. 훈련 공역은 북동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서해, 자유, 대한민국, 붉은 별일 항로 이탈, 보고하시오. 관제탑이었습니다.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별일, 즉시 복귀하시오. 이것은 명령이오. 저는 무전기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도 100m, 저공 비행,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낮게 날아야 했습니다. 산을 스쳤습니다. 나무가 바로 밑에 보였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추락입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추격기가 뜨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빨리, 더 빨리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하 0.9.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료가 빠르게 소모됐습니다. 괜찮아. 인천까지는 간다.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서해. 저는 물 위로 날아갔습니다. 파도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고도 50m.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2개의 점. 추격기. 미그 29두대. 한유진. 즉시 복귀하라. 이것은 최후 경고다. 편대장 리 소자였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리 소자 동무, 죄송합니다. 한중이, 돌아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늦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친 짓이야. 격추 명령 떨어졌어. 갑자기 뒤에서 섬광. 예광탄이었습니다. 리 소자가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기관포 탄환이 제 기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다음은 명중이다. 마지막이야. 리 소자 동무. 전 못 돌아갑니다. 침묵. 3초. 그리고 레이더에 빨간 신호가 떴습니다. 미사일 낙온. 심장이 멈췄습니다. 발사. 미사일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삐삐삐삐.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급상승.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플레어 발사. 섬광탄 6발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섬광탄을 쫓아갔습니다. 폭발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또 울렸습니다. 2번째 미사일. 리 소자. 제발. 저는 왼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조한계 경고음.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추적했습니다. 레이더에서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바다 쪽으로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30, 20, 10m. 파도 물보라가 캐노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급상승. 미사일이 물에 박혔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고 충격파가 제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꽝.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날개 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파편에 맞은 겁니다.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유압계통 손상. 격추 실패. 연료 부족. 복귀한다. 리 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연료는 충분했을 겁니다. 일부러 놓친 겁니다. 레이더에서 2개 점이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리 소자 동무. 감사합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도망가는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오른쪽 날개에서 연기가 계속 났습니다. 조종관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NLL까지만 가면 돼. NLL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날개에서 연기가 계속 났습니다. 유압 게이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떴습니다. 빠르게 접근하는 2개 점.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이쪽은 대한민국 공군이다. 국적과 의도를 밝혀라.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북한말과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쪽은 조선인민군 공군 한유진 중위입니다. 탈북. 아니, 귀순을 요청합니다. 침묵. 잠깐의 정적. 그리고 신원 확인 중. 양 날개를 흔들어 귀순 의사를 표시하라. 저는 조종관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날개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날개에서 연기가 더 심하게 났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또 울렸습니다. 미극이 오른쪽 날개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상태 보고하라. 유압 계통 손상입니다. 추격기 미사일 파편에. 이해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유도하겠다. 우리를 따라오라. 2대의 F-15K 전투기가 제 양옆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미그 29보다 훨씬 컸습니다. 날개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준 남한 국기였습니다. 저것이 적국 깃발이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극이 속도 300으로 줄이고 고도 1000m로 상승하라. 이에 갑자기 조종관이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유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40%. 기체가 기울었습니다. 미극이 상태 보고. 유압 30%. 조종이 어렵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양팔로 조종관을 붙들었습니다. 근력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30km다. 버텨라. 구급차 대기 중이다. 30km. 평소 같으면 3분 거리. 하지만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인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게 자유구나. 미극이 인천공항 활주로 보인다. 착륙 준비하라. 멀리 길게 뻗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압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랜딩 기어 내린다. 레버를 당겼습니다. 덜컹. 바퀴가 내려오는 소리. 하지만 녹색 불이 2개만 켜졌습니다. 앞바퀴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는 빨간 불. 오른쪽 랜딩 기어 고장. 이해했다. 비상 착륙 절차로 간다. 가능한 왼쪽으로 기울여 착륙하라.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양쪽에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m, 속도 200. 너무 빠릅니다.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압이 없으면 플랩을 충분히 내릴 수 없습니다. 50m. 활주로가 눈앞입니다.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술을 들어 속도를 줄입니다. 실속 직전까지 20m, 10m. 땅이었습니다. 쾅! 왼쪽 바퀴가 먼저 닿았습니다. 앞바퀴도 닿았습니다.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른쪽 날개 끝이 활주로를 긁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발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소방차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방 호스가 날개에 물을 뿌렸습니다.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9월 새벽이었지만 북한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한국 공군 장교들이 다가왔습니다.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제복이 깨끗했습니다. 북한 군복과는 달랐습니다. 한유진 중위님 맞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존댓말을 안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냐고 묻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의무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습니다. 30년간, 아니,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오는 비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전.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불빛들, 자동차들, 사람들, 자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눈을 떴을 때 흰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 병원에서 본 간호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여기가 인천의료원입니다. 어제 새벽에 오셨어요. 지금은 9월 16일 오후 2시예요. 거의 10시간 주무셨네요. 10시간. 악몽 없이 잔 건 1년 만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다. 탈진과 경미한 탈수 증상이었어요. 손 다치신 거 치료했고요. 손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거울을 깬 그날 밤의 상처였습니다. 곧 면담하러 오실 거예요.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면담. 국정원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30분 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가정보원. 한유진 중위님, 저는 박지훈 팀장입니다. 이쪽은 김소연 조사관입니다.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또 존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먼저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90년 3월 15일입니다.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 한광수, 어머니 최명희입니다. 아버지 직업은? 조선인민군 공군 대자였습니다. 지금은 예편하셨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출신 학교, 군 경력, 비행시간, 부대 배치. 저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소연 조사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유진 중위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박지훈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원산 공군기지 사단장 박철민 중장이 저를 처음 불렀습니다. 첫 번째 호출, 소파, 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호출, 무릎, 협박. 김소연 조사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면 계속하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2일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날 밤, 사단장 숙소, 보이부, 침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 샤워했습니다. 그래도 더러운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조사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리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피해자, 증거 수집, 녹음기, 그리고 8월 23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는 조종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명희 중위는 10년 경력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박지훈 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엔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비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1년간의 준비를 말했습니다. 비행 계획, 연료 계산, 탈출 결심, 그리고 2020년 9월 15일 4번째 전화, 사단장 숙소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전투기를 몰고 탈출했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격은 받으셨습니까? 예. 미그 29 2대. 리 소자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빗나갔습니다. 저를 놓아준 겁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도망가는지. 북한 군대 내 성폭력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특히 여군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소연 조사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는 3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북한 공군 편제, 기지 위치, 전투기 성능, 훈련 방식.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조사가 끝났습니다. 한유진 씨, 앞으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중위님이 아니라 씨라고 불렀습니다. 민간인 대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호시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심리 상담과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 후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팀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유진 씨의 증언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언론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언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리명희를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준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북한 여성 조종사 탈북을 쳤습니다.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북한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 귀순, 미그 29 몰고 탈북, 성폭력 피해 증언 예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의 선제 모습, 연기 나는 미그 29. 댓글을 봤습니다. 용감하다. 북한 여군들 인권이 정말 심각하구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인생. 다음 날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거기서 석 달간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취업 준비. 그리고 2021년 1월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정부 지원 아파트. 작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여객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겠다고. 이번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민간 항공사 조종사.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2021년 2월. 서울 생활 한 달째.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양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계란, 빵.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침에 옥수수죽을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이 많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한항공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부조종사 모집. 자격 요건을 봤습니다. 민간항공 조종사 자격증 필수. 저는 군 조종사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원. 그곳에서 민간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8천만 원. 정부 지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 저보다 2년 먼저 탈북한 31살 여자였습니다. 유진아, 오늘 만날래? 커피 한잔하자. 응, 좋아. 오후 2시 홍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어때? 적응 잘 돼? 응. 그런데 힘든 게 있어. 뭔데? 저는 조종사 자격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 문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한에서는 모든 게 돈이야. 북한이랑 달라. 어떻게 해결했어? 아르바이트.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 2년 걸렸지만 간호사 자격증 땄어. 편의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전투기는 몰았지만 편의점 계산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아, 넌 할 수 있어. 북한에서 전투기 몰고 탈출한 사람이잖아.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급 9,000원. 첫날 밤 점장이 교육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고 담배는 여기 있고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시면 돼요. 복잡했습니다. 포스 기계, 바코드 스캐너, 카드 단말기.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전투기 조종석보다 간단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한 갑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에세 체인지. 에세 체인지. 담배 이름을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계산했습니다. 4,500원. 손님이 카드를 냈습니다. 비. 결제 완료.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손님이었는데 실수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님이 뜸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항공 교재를 펼쳤습니다. 민간 항공 법규, 북한 군사 법규와는 달랐습니다. 새벽 3시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가씨, 소주 한 병. 네. 소주를 건넸습니다. 취객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 말투가 이상한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억양이 들켰습니다. 하나원에서 표준어를 배웠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 어디? 강원도요. 아, 그래서 사투리 쓰네. 근데 북한말 같은데? 아닙니다. 야, 너 혹시 탈북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취객이 코웃음 쳤습니다. 에이, 설마. 탈북자가 여기서 알바를 하겠어? 그냥 놀리는 거야. 취객이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들키면 안 돼. 차별받아.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직 8천만 원엔 한참 부족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북한 인권 간담회 초청장,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탈북자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2020년 9월 북한 공군 전투기를 몰고 탈북한 한유진입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은 조직적입니다. 저는 사단장에게 1년간 4차례 피해를 당했습니다. 거부하면 정치범수용소입니다. 신고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동료 리명희 중위는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분간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감한 증언 감사합니다. 당신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출연료 3천만 원. 저는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2주간 걸렸습니다. 인터뷰, 재연, 전문가 토론. 방송은 8월에 나갔습니다. 시청률 10%.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 후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후원자들, 조종사 자격증 따세요.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출연료 3천만 원, 제가 모은 1,500만 원, 총 9,500만 원. 충분했습니다.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민간 조종사 과정, 1년 교육이었습니다. 첫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군 조종사와 다릅니다. 여기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가 아닌 사람,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민간 항공 법규, 기상학, 항법, 무선통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보잉 737 조종석, 미그 29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한유진 씨, 이륙 절차 시작하세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엔진 시동, 플랩 설정, 출력 증가, V1 로테이트, 기술을 들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흔들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교관이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역시 군 조종사 출신은 다르네요. 하지만 착륙이 문제였습니다. 보잉 737은 미그 29보다 무거웠습니다. 덜컹, 바운스, 다시 떴습니다. 다시 한번, 10번을 연습했습니다. 그제야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좋습니다. 실전 비행 나가도 되겠어요. 2022년 5월, 드디어 실제 비행, 김포공항, 훈련용 세스나 기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이후 처음, 손이 떨렸습니다. 한유진 씨, 괜찮으세요? 교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기술을 들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우십니까? 행복해서요. 교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조종사가 되셨네요. 2023년 3월 2일, 대한항공 본사 앞. 저는 새 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 가슴에 달린 날개 배지, 부조종사 계급장, 조선인민군 공군 제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유진 부조종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기장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기장, 50대 초반, 공군 출신이었습니다. 예, 기장님. 긴장하셨죠? 첫 비행이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 기장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려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제주 노선입니다. 날씨 좋고 승객 150명. 편안한 비행 될 겁니다. 인천공항 탑승구. 승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비즈니스맨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사람들.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승무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님, 부조종사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보잉 737-800. 거대한 기체였습니다. 계기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1년간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박 기장이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비행 전 점검 시작합니다. 연료 확인. 18,000리터. 정상입니다. 유압 시스템. 정상입니다. 통신 장비. 정상입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군용기는 10분이면 됐지만 민간기는 더 철저했습니다. 승객의 생명이 걸렸으니까요. 인천타워, 대한항공 203편 탑승 완료. 푸시백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203편 푸시백 허가. 활주로 3-3할. 견인차가 기체를 뒤로 밀었습니다.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굉음.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앞에 다른 항공기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대한항공 203편 이륙허가. 바람 서쪽 5노트. 203편 이륙허가 확인. 박 기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 부조종사님, 이륙하시겠습니까? 제가 조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장님.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출력을 올렸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100, 150, 200. V1. 로테이트.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섬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9월 16일.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격추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비행이었습니다. 고도 10,000m. 순항속도 진입합니다. 확인. 자동 조종 장치를 켰습니다. 기체가 안정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해 바다. 3년 전 제가 넘어온 바다였습니다. 한 부조종사님, 박 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오셨죠? 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30분 후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한라산이 우뚝 섰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주타워, 대한항공 203편 착륙 요청합니다. 203편 활주로 07. 착륙 허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플랩을 내렸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세 개 모두 녹색불. 정상이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고도 100m, 50m. 플레어.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부드럽게. 타이어가 활주로를 스쳤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 기장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조종석 문을 열었습니다. 승객 몇몇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기장님, 부조종사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비행 감사해요. 어린아이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북한에서 저는 무기를 조종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 적을 격추하기 위한 기계.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꿈을 실어 날랐습니다. 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사진. 평양 집 앞. 공군대학 입학하던 날.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았을까? 매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자유를 택한 거니까 어머니도 바라실 거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3살 여자, 대한항공 부조종사, 한유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종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에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온 편지. 탈북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요청. 새로운 탈북 여성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 강의실에 20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3년 전 북한에서 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탈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었으니까요. 여성들이 저를 봤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침묵. 하지만 여러분은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유를 택한 겁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전투기 타고 도망칠 때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으니까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쳤습니다. 불빛들, 자유로운 사람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투기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리명이 같은 사람들이. 언젠가 북한도 바뀔 것입니다.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을 날 것입니다. 자유를 실어 나르며